보이시나요? 이제 요즘에 또 영상도 안 찍고 인생도 심심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인사드리는 게 이제 봉라더 봉스터 분들에 대한 이제 예의 범절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개씩 이제 월간 나기봉 월간 해가지고 한 달에 하나씩은 좀 영상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자유로운 주제로 토크하는 마치 친구와 카페에서 수다를 떤다는 느낌으로다가 네, 일상과 생각들 이런 거를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긴 해요. 힘들어요. 어, 힘들어요. 그냥 조금 뭐가 힘드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일도 조금씩 생기고 하다 보니까 힘든데 이제 좀 피곤하긴 하다. 저는 잠을 잘 자야 된다 주의긴 하거든요. 몸을 좀 아끼기도 하고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요즘 한 11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고 점심에도 한 20분 낮잠을 자요. 그런데도 이게 굉장히 피곤해 버린다. 그런데도 아직 좀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자고 입병이 제가 이런 적이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입병이 났는데 여기에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지나 낫다 하니까 여기 하나 또 났어. 지금 이제 여기도 거의 다 나왔는데 이것도 일주일쯤 돼가지고 확실히 피곤하긴 하다. 이게 근데 저도 좀 그래도 나름 그래도 퇴근하고도 뭘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막 11시엔 자지만 그래도 헬스장을 갔다가 밥 먹고 집에 가거나 아니면은 테니스를 치거나 뭐 이런 것들 하고 거기다가 이제 피아노도 막 이제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게 했나 봐요. 여기에 이제 업무적인 부담들은 좀 늘어나고. 근데 여기서 제가 힘들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 일단은 이제 제가 업무적인 것도 아는 것도 없고 이제 시스템적인 것도 잘 모르니까 이제 모르는 걸 계속 부딪히잖아요. 이제 인생이 그런 걸 반복이긴 하지만 좀 많이 답답하고 어쨌든 이게 납기가 있으니까 시간이 그게 좀 촉박한데 항상 해내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막 정말 야근 막 9시까지 하고 막 이러고 싶지 않더라고. 제가 그 정도로 그런 사람은 아닌가 봐요. 근데 마음은 항상 불편한 거지. 근데 그 시간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루 8시간 일해서 맞출 수가 없으니까 납기를 뭔가 이런 제가 좋아 그 시간 약속 못 지키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성격적인 특성과 이런 피곤함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달은 10월 달은 어떻게 시간 간지도 모르겠어요. 추석 지나고 한 2, 3주 그냥 고생하니까 시간이 다 지났고 지금도 일요일날 쉬고 있으면서 이 영상을 찍지만은 이게 굉장히 피곤하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하고 밖에 세차 정도 해주고 좀 리프레시를 좀 했습니다. 이제 책도 하고 이제 너무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봤자 되는 게 없는데 사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또 있었습니다. 전 깨달음충이잖아요. 인간은 깨달음 후회 이런 걸 반복이다. 인생은 깨달음과 후회의 반복. 후회의 반복. 이게 뭐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깨달았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돈적으로도 뭐 청주에서 아파트 사고 내 노후 준비하고 자식까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도 좀 챙겨드리고 뭐 이런 걸 당연히 미리 대비하면 좋죠. 제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개미 탈출 넘버원에서 저는 세팅이 다 돼 있어요. 뭐 미래 뭐 한 달에 얼마 투자하고 뭐 나중에 자식 나면은 뭐 0세 때 2천만 원 주식 사주고 10세 때 5천만 원 사주면서 증여해 줄 거고 내 노후 자금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단일 종목과 ETF, IS 계좌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연금저축 펀드나 뭐 IRP 통해서 세금 혜택도 받고 미래를 좀 준비하고 55살에 은퇴를 하더라도 살 수 있게끔 뭐 그런 이미 세팅 대비를 하는 건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건 좋은데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엄마도 지금 노후 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거를 사실 엄마 본인보다 내가 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엄마를 밥 맛있는 거 사주면 되겠는데 엄마 자체는 지금 딸도 너무 잘 살고 있고 아들도 너무 자랑스럽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이게 걱정을 하고 있는가? 사실 걱정해서 바뀌는 것도 없고 스트레스만 받는데, 그 걱정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걱정을 해결하기 위한 걱정을 없애는 법, 데일 카네디의 자기 관리론이라는 책도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적으로 한번 접근해 봤어요. 이 걱정을 왜 할까? 근데 이게 걱정이란 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그 초식 동물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걱정이 없는 놈이야, 이 새끼는. 그런 애들은 뭐 사자 같은 육식 동물에 잡아먹혔다는 거죠. 그런 학점에서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 걱정이 있는 놈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현대 사회는 너무나도 복잡하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옛날에는 그 올해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별을 이만큼 해서 이제 풍작 되길 바라고 그거를 해내면 되는 그런 시대였지만 요즘엔 너무 복잡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내가 뭐 핸드폰을 산다. 그럼 아이폰을 살지, 갤럭시를 살지, 그럼 갤럭시도 폴드를 살지, 플립을 살지, S를 살지, S 플러스를 살지, 아니면 보급형을 살지, 통신사는 너무나 많으니까 자급제를 가야 될지, 너무 방법이 복잡해진 세상이니까 걱정이 많으면 좋을 게 없단 말이죠. 방금 제가 일 처리를 시간 내에 못할 것 같다는 걱정을 해봤자 결국 저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그냥 나는 그 내가 출근한 시간 동안 내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게 베스트인데, 너무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이 도움이 안 되는 시대가 됐는데 예전엔 걱정을 해서 우리가 인류가 여기까지 왔지만 나라는 종족이 걱정을 해서 의미 없는 시대에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특히 내가 좀 생각이 많은 편이다 보니까 항상 걱정이 많고 요거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을 놓아주고 어차피 하루하루 열심히 살 거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뭐 그럼 뭐 코로나 같은 게 터져서 뭐 지구나 뭐 건강적인 문제나 금융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도 뭐 사실 뭐 죽지 않잖아요. 그때 뭐 그때 나름 잘 대처하면 되고 지금 당장 돈 걱정도 없고 취업 걱정도 없고 사실 연애를 하고 있어서 막 여자친구와의 마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한 결혼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 문제도 없고 사실 지금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고 뭐 찔찔 징징거리고 있지만 이만큼 좋을 때가 있었나, 내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항상 걱정과 시련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사람도 다 똑같다는 거.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간만에 깨달은 거죠. 제가 조교님, 조교님이랑 친한데, 예, 조교님이랑 놀러 가서 그 얘기 했던 거죠. 야, 28살이고, 지금 결혼 압박 있을 나이도 아니고, 이제 취업해서 돈도 많고, 사실 회사 좀 적응하고 힘든 건 당연한 건데, 사실 이 걱정 하나 있으면서 좀 너무 좋을 때다. 사실 돌아보면 저 초등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 나름대로 즐거웠지만 과거가 미화돼서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그때는 길만 나가도 삥을 뜯길까봐 항상 걱정하고 지금 삥 뜯길까봐 걱정해요? 아니 돈도 많아요 사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요즘 힘들고 조금 인생의 만족도가 떨어질까? 그 꿈에 그리던 건실남이 됐는데 지금 완전히 육각형의 뭘까? 연애 시장이나 결혼 시장 잘하지만 이 육각형도 분석해봤어요 지금 육각형. 근데 나는 요즘 외모가 중요한 시대라고 봐요. 더더욱 남자도 외모가 좀 중요해졌다. 여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게 그런 실험이 있대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여자 사진을 보여주면은 그냥 이쁘면 오케이래요. 그 사람이 머리 입고 있던 파리바게트 알바를 하고 있는 그런 알바 복장이던 완전 커리어 CEO 우먼 같은 복장이던 그냥 이쁘면 돼. 이쁘면 그냥 다 좋대. 반대로 근데 여자는 남자의 의상을 좀 본대요. 그러니까 옷을 잘 입는 걸 좋아한다는 개념보다는 이 사람의 뭐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능력이 이제 보이니까 옷 입은 거를 통해서. 그래서 얼굴뿐만 아니라 좀 능력도 본다는 게 어쩔 수 없는 이런 통계와 논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즘에 이제 다 여자분들도 능력이 있으니까 남자의 외모가 중요해졌다. 그래서 저는 육각형에서는 외모가 3개 정도 되지 않나. 얼굴, 키, 몸. 근데 사실 우리가 앞에 2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조적으로 얼굴 아니, 노력은 해야겠죠. 피부 관리 정도? 저도 뭐 레이저 제모하고, 여드름 안 생기게 막 피부과 약 먹고, 뭐 그 정도 관리를 하니까, 그런 거 하면 뭐 굉장히 좋겠죠. 그 정도 얼굴에 투자하면 되고, 뭐 키는 어쩔 수 없고, 결국 몸. 이거,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저도 일주일에 2번, 1시간 정도는 하고 있죠. 유지 이상은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결국 육각형, 그 다음에 뭘까? 뭐가 있을까요? 성격. 성격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돈, 뭐 이런 거 뭐 직업.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왜 육각형이란 단어가 나왔을까? 성격. 성격, 뭐 이것도 가치관 같은 거죠.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은 뭐 집안에 돈이 얼마 있냐, 지금 뭐 직업으로 얼마 버냐, 성격이나 뭐 가치관. 아, 이거밖에 없다고? 아, 아니죠. 나이가 중요하죠. 연애든 결혼이든. 지금,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지금 이 육각형의 건실 육각남. 니들이 반박해서 어쩔 건데 내가 그렇다는데 라는 마음으로 건실 육각남으로 일단은 목표를 저는 세워왔고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이뤄냈는데 이게 왜 인생이 즐겁지가 않을까. 지금 나이도 깡패지, 돈도 잘 벌지, 뭐 얼굴이랑 키는 뭐 정해진 거고, 운동해서 몸도 괜찮고, 성격 조금 이제 고집이 있긴 한 센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크게 못한 건 없으니까 건실 육각남. 근데 뭐가 문제냐? 내 인생에서 군대 제외 성인 시점에서 제가 연애를 막 길게 해보진 않았지만 항상 이제 암컷이 옆에 있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없는 게 문제인 거죠. 뭐가 문제냐? 여자친구 or 뭐 썸이 있거나 or 뭐 이런 건 일반적인 거고, 내가 좋아하는 여인 or 나를 좋아하는 여인.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이거 안 보이네. 이 네 가지 중에 결국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없는 시점이 지금 2025년 27살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 기회가 많잖아요.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있었거나 썸을 타거나 내가 좋아하거나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거나 나를 좋아하는 여자가 항상 있었는데 없으니까 오히려 건실 육각인데 지금 인생이 재미가 없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일하느냐 시간이 없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를 나눠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주제라고 저희 20살 모쏠 아다 애견남 시절부터 현재 이 육각 건실 테토 기본까지 지켜보아 온 친구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본 친구들은 저를 너무 아기 때부터 봤으니까 이제 애견 나구라 이런 이미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애견 나구라랑 한 뭐냐, 이 어릴 때부터 제가 구라를 치는 걸 좋아했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래도 언변 기술이 저희 생존 전략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가리를 항상 털다 보니까 저는 그저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과장을 조금 했을 뿐인데 이제 이 새끼가 말하면 다 구라 같다. 그러니까 이제 나구라. 그리고 어릴 적에 이제 연애 시장을 떠나서 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겁쟁이고 실제로 게이 같은 요소 같은 게 좀 있긴 했어서 뭐 그런 걸 봤던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학주지 같은 경우에는 저의 20살부터 지금까지의 성장을 바라본 친구로서 지금 뭐 저한테 고마워도 하고 뭐 그렇게 요런 성장충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저는 성장충이라는 거죠. 이 친구의 말로. 학주지와의 토킹을 통해 다시금 깨달은 점이 뭐냐. 나는 성장충인데 지금 시점 성장이 완벽히 완료되고 나이도 젊다. 이것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 아주 굉장한 공감을 얻었습니다. 즐겨야 됩니다. 지금 연애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돼. 지금 이렇게 썩으면 안 돼. 지금 돌아오지 않은 나의 20대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 이제 달려갈 겁니다. 누리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막 저희 팀장님도 그렇고 하이닉스 아니면 막 여자를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주변에서도. 왜냐면 정말 돈 서로 같이 벌면 좋으니까. 하지만 전 학주지와 얘기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의 롤모델은 전 하이닉스 다니는 여자가 아닙니다. 뭐 그게 나쁘단 게 아니라 괜찮은 여성분들 많지만
이동경이다. 이동경 씨 아시죠? 봐봐, 유튜브로도 지금 연애 시장과 결혼, 전 이런 걸 보거든요? 좀 알려드리고 싶네. 결혼 이런 거 전 잘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꿀팁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 자꾸 말이 새는데 일단 얘기하면 요 두 영상 추천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재밌던 영상 하거든요. 결혼과 연애는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요 영상 보면 깨달은 게 많고요. 성격 차이는 핑계입니다. 부부가 결국 5년 안에 이혼하는 이유. 저는 정말 노력하는 남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 이거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돌고 돌아서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었죠? 확실히 알코올성 치매인가? 어제 술을 먹어가지고, 그죠? 지금 제가 왜 이거를 켰죠? 인터넷 창을? 이 새끼 말해, 이거 알코올성 치매인가, 이거? 왜 켰지? 뭐 보여주려고 켰지? 됐다. 방금 몇 분 전에, 어? 근데 이게 빡치는 게 뭔지 아직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이거를 기억해내고 싶어. 내가 이거를 켜서 뭘 보여주려 했어. What the 이거였다. 너 해냈구나. 보세요. 이런 성공한 남자. 와이프 보세요. 와이프가 하이닉스 다녀서 만났겠습니까, 지금? 야, 어, 야, 얼굴 봐봐. 뭐랄까, 딱 적당히 진하면서, 요즘 막, 그 인플루언서 상이라고 하냐,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 적당히, 수수하면서 화려한, 이동경 같은 그런 롤모델. 뭐, 여자 직업, 돈벌이 좋은 게 좋다라고 좋아하는 사람들 특, 와이프가 이렇게 이쁘지 않은. 이게 학주지가 해준 말인데, 와이프가 이렇게 이동경 와이프처럼 이쁘지 않다. 정말 큰 공감이 됐어요, 저는. 이쁜 여자랑 사는 남자들 틈 뭐라 해요? 이쁜 여자 만나라 하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동경만큼 능력 있지 않고, 호날두 보세요, 호날두. 호날두 조지나, 호날두 보세요. 조지나의 외모만 본 거예요. 뭐 봤습니까? 능력되는 남자는 사실 뭐 조지나가 뭐 그거잖아요. 이 사람이 뭐 지금 넷플릭스 이 사람 이야기까지 나온다던데 그냥 명품샵 직원이었는데 호날두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능력이 있진 않지만 열심히 살아서 외모가 뛰어난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좀 붙여자면 이제 좀 참한 그런 여자를 만나려고요. 롤모델은 이동경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개그맨과 축구 선수는 항상 와이프가 이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제 유머 감각이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사회적 센스가 필요한 거잖아.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사람을 웃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데서 여자들이 이제 굉장히 남자로 매력 있게, 운동선수는 당연히 누가 봐도 이제 육체적 그런 남성성이 있는 거니까. 좋아하는 거를 당연히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감성으로 결국 돌고 돌아 이쁘고 참한 여자를 만나야겠다. 이런 결론이 도달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돌고 돌아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저는 이제 청주에서 살고 싶은데 그러면 저 예전 말하지만 성주, 천안, 세종, 대전 여기까지 만났으면 이 안에 여자 중에 이쁘고 참하면서 좀 왜 어려야 되냐 이러다 결혼을 전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럼 매물이 많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근데 이제 반대로 저도 저희 경쟁자는 사실 이 안에만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나보다 뛰어난 남도 있겠지. 나보다 키가 클 수도 있고 잘생길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하지만 육각 건실남으로서는 자신이 있긴 하다. 나규현의 이제 시장 가치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지만 가치가 높으면 뭐하냐? 왜 회사에 영업팀이 있겠어요, 따로. 이게 홍보가 돼야지, PR이 돼야 되거든. 이제 세상을 날려야 되거든. 세상에 나란 존재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남자가 있으니까 알아서 굴러 들어와라. 이런 프로세스 시스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재밌는 부분이 뭐냐. 그래서 결국 나의 가치를 올리는 거에 전부, 그것이 연애의 전부는 아니었다. 지금 깨달은 점은 재밌게. 결국 주변에 이제 여자가 꼬여. 예전엔 프로세스가 많았잖아요. 그냥 학교에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만 해도 그냥 여자가 지나가고, 테니스 동아리에서 테니스만 쳐도 새로운 테니스 동아리 원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리필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과에도 뭐 어디에도 새로운 여자들이 항상 있으니까 리필이 안 된단 말이야. 이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이 구조를 지금 올해 크게 깨달았고요. 하지만 그만큼 나의 가치는 있으니까 걱정할 건 사실 없다. 돌고 돌아 요즘 걱정이 많지만 걱정할 건 없지만 좀 나도 즐겨보자. 좀 누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막 뭐 어떤 여자 이런 여자 저런 여자 막 얘기하지만 난 이쁘고 참한 여자다. 라이크 이동경. 그리고 사실 얼마를 버냐보다 여자를 볼 때 얼마를 쓰냐를 봐야 돼요. 소비와 이런 게. 왜냐면 저는 이제 없는 집 출신이다 보니까 소비가 크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를 나를 이해해주고 같이 맞춰나가는 게 중요하지. 그 여자가 뭐 하이닉스 다니고 뭐 전문직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맨날 명품 입고 다니고 명품 두르고 이러면은 그만큼 소비가 커서 뭐 의미가 없어요. 얼마를 모으느냐, 얼마를, 그런 경제관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 하이닉스 다니는 많이 만나는 뭐 여자 직업 막 회사에서 들어오는 소개팅 말이야 직업을 맞춰주고 하는데 그런 거 중요치 않습니다. 본질을 깨달아 버린 거죠, 이 남자. 본질을 깨달았다. 본질을 깨달았다. 굉장히 큰 배움이 있었다, 이번 달에. 엄마를 만나면서 뭔 생각을 해? 아, 엄마도 걱정을 하는데 내가 너무 엄마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고 하고 있구나. 하루하루 잘 살아보자. 이게 요약이에요. 두 번째, 조교님을 만나면서 뭘 생각해? 교현이 너 어차피 또 대학생 때 또 대학생 때 고충이 있었고 대학생 때 그립고 지금 하겠지만 대학생 때 좋았던 것도 실제로 사실이지만 또 지금도 또 지금 나름 얼마나 좋냐. 스물 이제 여덟이고 걱정도 없고 다른 진짜 회사 조금 뭐 적응하는 문제가 끝이고 완전히 그냥 제일 좋을 텐데 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도 생각해보니 나도 어렸을 땐 학교만 가는 길에도 삥 뜯길 그런 걱정을 친구들과 놀러 갈 때도 해야 되고 그 아주 뭐 중학교 때는 또 로열 티어 올려야 되는데 학원 가야 되는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또 대학을 가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고 20살 땐 군대를 가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있고 또 어차피 갔다 오면은 또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있고 없으면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한 또 그런 게 있고 지금처럼 결국 문제는 항상 있고 걱정은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해서 좋을 게 없다라는 걸 깨달았고 항상 그 지금이 행복함을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데 벌써 간사해졌다. 지금 회사를 10달 11달 다니면서 너 정신 차려야겠다라는 점을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아주 깨달음이 많았던 11월이었다. 그리고 여자를 만날 때도 뭐다? 이쁘고 참한 여자가 맞다. 이쁘고 참한 여자 만난 남자는 여자 뭐 직업 봐라 돈벌이 봐라 이런 얘기 안 한다. 이런 아주 큰 깨달음이 많았던 이번 달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라디오 스타일로다 토킹을 나눠주면은 이번 달에 내가 뭐 했는지 또 이런 깨달음이 있었는지 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나눠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월간 나기봉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새로운 컨텐츠가 없어. 왜냐면 요즘 내가 게임을 잘 안 하잖아, 자기들. 그래서 뭔가 게임 영상도 올릴 수 없으니까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맨날 하는 게 뭐 비슷해요. 삶을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테니스 레슨도 이제 일주일에 2번이나 받고 요즘 시간 좀 내서 그다음에 뭐 가끔 테니스 모임 가고 헬스장 가고 가끔 이렇게 학주처럼 친구 만나고 애들 만나고 미용실 갔다가 1주, 2주, 3주, 4주 머리 자르러 갔다가 회식하러 회식도 많고 이번 달 회식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고 그러면 28살 되고 인생 즐기고 여러분들도 좋으면 좋겠고
왁구를 상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제가. 근데 많이 상했나? 내가 영상이 있나? 살짝 그 어떤 느낌이야, 이게. 뭔 말이라고 해야 되지? 제가 이 롤모델의 이유가 그 뭔가 적당히 화려하면서 적당히 수수한 이런 느낌. 그러면서 뭔가 귀여우면서 섹시한 딱 이런 느낌. 95년생이구나. 저도 연상 안 좋아하지만 이 정도라면은 몸매는 또 공격적이시. 다시 태어난 이동경으로. 그 뭐랄까. 인스타에 뜨는 그런 얼굴 너무 그런 느낌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 진짜. 근데 제가 또 방금 이걸 왜 켰죠? 이 새끼 진짜. 치매인가? 이거 좀 심하네? 저 이거 왜 켰죠, 방금? 내 핸드폰 하면서 이번 달에 뭐 했는지 보여주고, 회식하다 보면 11월 될 것 같다고 했고. 왜 켰지? 방금 왜 켰죠? 제가 이 새끼 진짜 치매인가요? 왜 켰지? 네, 커먼에. 이거 어떡하지? 이상형, 이동경 와이프, 이런 스타일, 이런 얘기 했고. 또, 뭐, 왜 켰을까요? 제가? 또라이네, 이거? 알코올 성침해. 월간 나기봉 이야기 했고, 뭐, 한 달에 한 번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거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친한 동생들이 좀 많이 사갔다는 이야기를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비해 제가. 그래서 예전에 왁구바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이라면 한 25쯤? 배드민턴을 했어요. 25쯤에 얼굴 테니스 치기 전, 그러니까 테니스에 빠지기 전에, 그러니까 얼굴도 안 타고 왁구바리가 괜찮았던 영국 가기 전쯤. 이때 얼굴이 이미 갔어. 이미 너무 까매졌어. 이때 좀 선크림 잘 바르고 했어야 되는데. 이미 갔고, 언제쯤에 있을까요? 생일 파티는 역시 협곡이죠. 여기서 뭐 우리가 마오 벤하고 사이리나 쌈이라 잘 안 보이네. 막구바리가 나오는 영상이 없나? 애들이 맞고 상했대. 근데 그래도 괜찮잖아요. 지금도 좀 상한 건 맞지. 얼굴도 많이 타고. 내가 테니스 하기 전에 롤 정글 때 정도 되려나? 아니 확실히 좀 영하긴 해요. 보면은 이건 너무 진짜 찐따 같다. 와꾸바리. 와꾸바리가 확실히 좀 덜 상한 느낌이 있긴 하고. 영한 느낌이 있긴 해. 좀 머리도 좀 더 MG하고. 근데 뭐 상하면 어떡합니까? 그만큼 더 몸은 더 좋아지고 테니스 실력은 늘었으면 그걸로 된 거죠. 건실한 청년. 그래, 몸도 좋아지고. 뭐 후회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테니스 실력과 이런 거 얻었으면 됐지. 좀 얼굴 좀 타고 좀 늙으면 어때? 지금 왁구바리도 괜찮은데 지금. 하, 뭐 얼굴이 문제겠습니까?
다른 부분들이 다 문제인 거겠죠. 문제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월간 나기봉 11월 2일이니까 11월 월간 나기봉 한번 인사드렸고요. 또 재밌게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음, 무심하게 뭐. 근데 뭐 컨텐츠가 없어.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그냥 이렇게 저는 떠드는 건 저는 좋아하긴 하는데 뭐 니들이 안 좋아해도 상관없어요. 뭐 블로그 하고 인스타 스토리 올리는 거 같은 거지 뭐 나한텐 이게. 그러면은 제가 또 한번 또 열심히 이번 달도 다음 주도 월요일 화이팅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봅시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